미용으로 성공하고 싶어? 그럼 제 말을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2천만 원을 넘게 썼거든요. 처음부터 재수강 없이 제대로 된 선생님을 찾는 방법, 그리고 기술을 완벽하게 배우는 법, 기술이랑 마케팅 두 가지를 나눠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런 얘기를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공짜로 얻은 정보들이 아니고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뷰티샵 원장님들 500명을 1대1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현재 미용 시장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매장이 쉬운 케이스만 작업을 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두피 문신이랑 속눈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피 문신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두피 문신 수강을 하는 분들 중에 범위가 넓지 않은 여자 가르마 시술만 하고 수강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블로그를 보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정수리 뒤통수가 굉장히 넓은 분들, 탈모가 심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내가 심한 케이스, 범위가 넓은 케이스까지 시술을 해본 사람이 수강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 좁은 가르마 아니면 헤어라인 좁은 M자 이마 부분만 시술을 해보고 심지어 삭발 고객님도 시술을 해보지도 않고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인스타로 수강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실 때 쉬운 케이스만 매장에 방문하신 거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아래에 빨강 색깔 글자를 남겨놨는데요. 어려운 케이스를 작업을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용실에서 두피 페인팅을 받고 이렇게 곰팡이 핀 것처럼 시술을 받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거를 레이저로 지우기에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훨씬 아프단 말이에요. 문신 시술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커버할 수 있을지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커버를 해드렸습니다. 시술 직후라서 붉은기가 조금 남아있지만 얼룩덜룩해졌던 부분이 보완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 정도로 타샵에서 망쳤던 시술을 완벽하게 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원래 코 수술 같은 것도 재수술을 잘하는 병원이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고객이 방문하는지 어떤 경로로 방문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미용 시술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수강하는 분들 중에 본인이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모르면서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인스타로 수강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경로로 원장님을 찾아오셨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손님을 시술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수강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강생 모델을 모집을 하잖아요. 수강생한테 데모 모델을 구해주는 경우에는 무료로 시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무료로 시술해준 모델을 내가 실제로 고객 시술한 것처럼 인스타그램의 피드나 릴스 같은 걸 찍어서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고객의 후기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플레이스로 원장님 상호명을 검색을 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고객님들의 방문자 리뷰 같은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매장에 방문했던 고객님들이 어떤 거를 느꼈고 뭐가 좋다고 하셨는지 인스타에서 원장님이 혼자 홍보하는 거 말고 플레이스나 다른 외부 채널을 통해서 실제로 고객님이 적어둔 후기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문신이나 반영구는 아쉬운 점이 네이버 플레이스로 자유롭게 홍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유지기간. 과거에 2년 전에 시술 받았던 분이 또다시 재방문을 해서 탈각 후의 사진이 남아있다. 그럼 믿으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 블로그 강의를 수강하셨던 입술문신 원장님이 블로그 강의를 듣고 한 달 만에 8명을 유입시키고 400만 원 매출을 달성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입술문신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원장님이 2년 전에 시술하신 고객님 사진이랑 2년 후에 다시 탈각 후에 매장에 방문해준 고객님 사진을 날짜가 나와 있는 상태로 글을 쓰신 거예요. 과거에 방문하셨던 분이 저희 매장에 또 방문을 하셨고 탈각 후에는 이런 색상으로 남았다 라고 딱 보여주면 신뢰가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유지기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인 소개로 매장을 찾아온 게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눈썹 문신 원장님 중에 연예인도 방문하는 매장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신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마케팅 없이 지인 소개로만 매장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워낙 기술력이 좋아서
매장이 자리 잡은 경우에는 시술만 하고 갔다 하면 지인들이 2명, 3명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지인 소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만족스러워야 남한테 추천을 할 수 있고 눈으로 직접 봤을 때도 시술이 잘 됐기 때문에 소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재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곳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수강 사기를 한번 당했던 적이 있어요.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속눈썹 연장 커리큘럼 안에 속눈썹 펌 시술도 같이 알려주겠다고 커리큘럼 종이 안에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강비를 결제하고 나서 원장님 저 속눈썹 펌은 혹시 언제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지금 연장 과정에서 속눈썹 펌의 교육 과정은 빠졌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속눈썹 펌을 따로 배우려면은 보통은 수강비가 70에서 80만 원 이렇게 가격을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하루 예약을 다 맞고 원장님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나한테 방문하는 비용을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속눈썹 펌 교육 가격보다 훨씬 더 받겠다는 얘기구나 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 원장님께서 자체 제작한 교재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재가 왜 없냐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교재를 나중에 본인이 시술력이 올라갔을 때 복사 붙여넣기로 교재를 똑같이 베껴서 제작을 하는 문제 때문에 제작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술을 배우신 분이 수강을 오픈하는 거에 대한 여부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교재를 베껴서 쓴다고 해도 결국에 시술을 하다 보면 본인의 노하우가 쌓여서 나만의 교재가 새로 탄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신뢰를 완전 잃어서 원장님께 내가 배웠던 것만 제외를 하고 환불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1회차 수업을 들었고 나의 실전 이론에 대한 노하우를 드렸으니 환불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노하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아낌없이 알려줄 수 있는 원장님들을 찾아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강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술을 배운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거의 400만 원 이상의 돈을 원장님께 한 번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드리기 전에 그냥 카톡으로 수강비가 얼마인가요? 뭐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보통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문자나 카톡으로 문의를 해보실 게 아니라 꼭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은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분이랑 그냥 안 맞았던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괜히 같이 붙어 있으면 막 기분 나쁘고 찝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뭔가 왠지 불편해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랑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여부는 문자나 카톡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아낌없이 알려줄 사람이고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을 때 어디까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서 전화 상담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제가 이전에 수강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분한테 수강비를 왕창 입금한 게 아니고 이분과 전화 상담을 하고 매장까지 와서 대면 상담까지 하면서 이 원장님과 깊게 얘기를 나눠봤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면 상담을 가셔서 이 원장님이 제작해놓은 교재도 쭉 한번 살펴보시고 궁금한 점들도 노트에 메모를 해서 타샵이랑 여러 군데 비교를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업 전에 서포트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작년에 저한테 컨설팅을 들었던 원장님이 반영구를 배우셨는데 인스타로만 홍보를 하고 그 외에 뭐 플레이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다른 마케팅을 전혀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께 원장님 왜 아직까지 샵을 오픈을 하시고 나서 인스타로만 홍보를 할 생각을 해보셨냐 하고 물어보니까 수강을 해주셨던 원장님이 반영구가 불법이고 신고를 당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숨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자도 나중에 만들어라. 샵도 6개월 뒤에 오픈을 해라. 라고 하면서
지금은 홍보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기술을 배워오신 원장님은 현재 생계가 어려운 상태예요. 뭐 투잡으로 다른 직장을 병행하면서 하고 계셨던 원장님이신데 기술을 배우고 나니까 뭐 홍보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인스타로 작업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로도 홍보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전에 기술 수강을 알려줬던 원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알려주지 않았는지 원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 전에 어떤 것까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적어도 이거 지금 홍보할 때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원장님을 겁주고 막는 사람한테는 배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업 전에 서포트를 어떻게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어지거든요. 내 매장을 어떻게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매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님들한테 나를 알려야 되거든요. 나를 알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매장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반영구 수강을 하시는 원장님들 중에서는 인스타 피드 꾸미는 거를 알려주시는 원장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물론 인스타 피드 예쁘게 꾸미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사진 예쁘게 보정하는 법, 인스타로 광고 돌리는 법 같이 세트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미용 기술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고 창업적인 인스타그램을 처음 운영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배워두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실제로 매장에 손님이 시술을 받으러 오게 하는 법을 그런 마케팅을 알려주는 원장님이 필요해요. 내가 인스타그램 피드 아무리 예쁘게 꾸며놓고 고객님 시술 사진 예쁘게 보정을 해놨다고 해도 이미 인스타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스타는 레드오션이 확실해요. 왜냐면 인스타 이용하시는 주 연령층이 20대나 30대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가격도 따져보고 경력도 따져보고 후기도 따져보고 시술 사진도 따져보고 안 따져보시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경력이 막 10년 이상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막 400개, 500개 채워진 원장님을 찾아가시지 이제 막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안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어떻게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살지? 기술은 배워놨는데? 이제 여기서 원장님들이 패닉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피 문신 홍보를 인스타그램으로만 하다가 고객 문의가 너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맞아, 내가 7년 동안 블로그로 체험단이나 협찬도 받으면서 그리고 저는 블로그로 공동구매까지 진행을 해본 여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두피 문신에 관련된 블로그 글을 적어보자 라고 해서 적어봤는데 글을 10개밖에 안 적었는데도 고객님들이 일주일에 3명씩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2달 만에 블로그로 한 달 미용 매출을 1,3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 시술이 필요한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블로그 검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 돈 되는 글쓰기 강의는 뭐 에스테티, 왁싱, 미용실, 네일샵, 속눈썹 등등 저한테 컨설팅을 듣고 블로그로만 매출을 높이신 원장님들의 예시를 다 오픈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서 블로그로 시술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로그로 홍보를 하실 때 방향성을 잡아드리거든요. 이 키워드로, 이 시술로 블로그 글을 쓰셔야 빠르게 성과를 보실 수 있고 매출이 높아지실 수 있다 하고 제가 길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해도 됩니다. 특히나 시술의 가격대가 점점 올라갈수록 인터넷 서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블로그를 병행해야 원장님들이 경력 10년, 5년 이렇게 쌓인 원장님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SNS 채널에서 홍보를 하시려면 결국에는 모델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초보자한테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고객님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눈썹 문신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눈썹 문신 시술 비용이 20만 원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아무리 무료로 시술을 해준다고 해도 거울로 보면은 매일 보이는 눈썹을 초보자한테 받고 싶은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라도 초보자한테는 이제는 시술 안 받거든요. 20만 원 내고 잘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저는 시술을 받을 것 같아요. 반영구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모델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원장님들이 원장님 저 모델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눈썹 문신 기술은 배웠는데 저를 수강해주신 원장님이
모델 구해보라는데 너무 모델이 안 구해져요. 또 다른 경로가 있을까요? 라고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강남에서 샵인샵으로 시술을 하고 있을 때 모델로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매출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구하는 전자 강의를 제가 거의 1시간 분량을 촬영을 해서 강의 영상이 있는데 내가 기술을 배웠는데 어디서 모델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 모델 구인 전자 강의를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정말 저렴하거든요, 원장님. 실제로 이 모델 구인 강의를 수강하시는 원장님들이 이틀 만에 눈썹 문신이랑 입술 문신 모델을 9명을 구해서 공짜로 시술한 것도 아니에요. 눈썹은 5만 원, 입술은 7만 원 비용을 받아가면서 시술 사진을 한 달 만에 15명 이상을 모아서 바로 블로그 마케팅 시작한 원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모델 구하는 노하우 싸그리 다 양식까지 모아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실행을 해보세요. 아래 댓글창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들 좋아하는 미용으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